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그나마 내곡동 하나로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 건데, 네. 박형준 후보는 장경태 의원이 지금 정리하는 중인데 매일 새로 정리해야 되겠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거 나왔다고 하던데. 네. 자,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밭을 갈아야 돼. 이 박형준 후보는 어떡하나. 박형준 후보는 너무 많은데. 어머나! 네. 일단 박형준 후보는 이제 인내심이 많으셔야 되고요. 계속 나오거든요. LCT로 시작했죠. 예, LCT부터 해서 총 15개 정도 공개가 가능한 의혹인데 아니, 좀 15개가 있어. 15개. 예, 아니, 너무 많아요, 이거. 오늘은 그러면 네. 3-4개만 해주고 네. 다음 분을 확보해 두시고 네. 다 못해요.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입시 부정은 저희가 한번 다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시간 게 LCT, 예, 다음 조연타운, 넘겨주세요. 네. 해운대 공공용지, 조연화랑 이렇게 큰 네. 네 가지 틀로 생각하면 됩니다. 후치나우도 있는데 사무총장 시절에 그 이미 사무총장 시절에 네. 그 식당에 특혜 제공한 거. 네, 다음 페이지부터 자, 말씀드릴게요. 어머나. 일단 B동에 8층까지는 상가고 9층부터 20층까지가 로얄층이에요. 로얄층에 딱 그 소위 3호 라인에 네. 있습니다. 본인들이 매매 계약서를 가져와서 2020년 4월 10일 날 분양권 매매를 한 거다. 2015년 10월 28일부터 전매가 허용되긴 하는데 자, 4월 10일 날짜가 날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날짜가 많이 나오는 순간부터 너무 어려워집니다. 네. 채널이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제가 거꾸로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박형준 후보가 LCT 얘기가 나왔을 때 하나는 딸이, 두 번째는 부인이 작년에 정상적으로 매입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밝혀진 게 뭐냐? 정상적으로 매입한 상대가 아들이야. 그 아들이 그러면 언제 샀지? 하고 거슬러 올라왔더니 딸하고 같은 날 샀어. 그러니까 분양하는 첫날 매물도 없다고 하는 노열층을 두 개 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 사이사이에 디테일을 네,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처음에는 딸하고 그 부인 명의로 LCT 두 채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채는 부인이 1년 전에 샀다. 이 매물도 없는 걸 아래 층을 어떻게 샀어? 그랬더니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들을 언제 샀냐 봤더니 처음에는 당첨돼서 분양받는 거 아니에요. 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첫날이 청약 첫날이에요. 청약 첫날에 산 거야. 그렇죠. 이 어려운 당첨을 받은 다음에 두 명의 천사가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아들, 딸한테 동시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17층, 18층 매물도 없는 노열층을 아들, 딸에게 동시에 판 각각 다른 두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자, 여기까지 왔죠. 행운이잖아, 행운. 그 당첨된 사람들은. 그럼 팔 때 프리미엄한 걸 붙이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500, 700밖에 프리미엄을 안 붙은 채로 이거 산 거예요. 아래 위도 산 것도 엄청난 우연인데 당시 프리미엄이 6천에서 1억까지 갔던. 네. 500, 700에 이걸 누가 줬다는 거야. 너무 이상해. 이상하다 하니까 내가 그 거래를 중개했어 하는 중개인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말이 이래. LCT를 우연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연히 아들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17층, 18층을 파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이 사람들을 거래를 중개한 다음에 자기는 복비를 받지 않았다. 딸도 우연히. 여러 그 부동산 중에 저희가 특정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특혜를 줬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두 분도 소환 조사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개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 일도 없기 때문에 중개료도 받지 않았다.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 근데 제가 인터뷰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실토를 했구나 라고 생각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비스.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서비스가 어딨어. 서비스는 거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단골한테는 하는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LCT 쪽이건 혹은 박형준 후보 쪽이건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그 서비스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와 거래가 많았는지 계약서를 보면 나올 거 아니야. LCT하고 많았으면 LCT가 보낸 사람인 거예요.
LCT와의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해줬다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장 찍은 거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 찾아봐야 돼.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예. 두 번째, 중개인은 살 사람과 팔 사람을 만나게 해준 다음에 계약서 써주는 게 다야. 그게 다야. 20억짜리 아파트니까 5, 6천을 받아야 돼. 그걸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받으려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 거래를 성사시킨 게 아니라 거래는 이미 성사돼 있고 나중에 가서 서류만 도와준 거야. 그럴 때는 돈을 안 받는 거지. 아주 예리하세요. 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긴 건 예리하지 않아요. 도장을 찍는 값으로 중개료를 받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중개인이 법적 책임을 진단 말이죠. 이 사람은 도장을 안 찍고 서류만 도와준 거예요. 왜? 거래는 이미 성사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2015년 10월 28일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면 박형준 부인이 바로 취득하지 않고 2020년까지 기다렸냐? 그렇죠. 근데 의혹입니다만 네. 2016년 8월에 이제 박형준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데 네. 그때 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기 위해서 소위 의붓 자식들에게 회피한 거 아니냐? 라고 의혹을 가지시는 이런 거죠. 의혹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말은 안 했어요. 네. 저도 의혹만 있습니다. 네. 아, 이미 고발 당해가지고 전 네. 아, 이미 그걸 당하셨어요? 네, 열심히 해야 기왕 당한 김에 멀리 가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최근에 LCT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된 게 LCT 앞에 그 조형물이 18억이다라고 처음 나왔는데 조형물은 뒤에 또 나옵니다. 조형물만 따로 패키지로 했습니다. 그래요? 손을 안 댄 데가 없어요. 부산 관련 조형물 사업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네. 요 LCT하고 연결해서 하나 마무리 짓자면 LCT와 관련해서 그 공공미술 한 28억 원어치를 부인이 납품했다는 거 아니야. 다른 회사하고 콘소시엄 형식으로. 요 28억하고 10억의 대출을 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이 가격하고 합쳐 놓았더니 두 채 아파트 가격이 대충 맞아 떨어지더라. 근데 우연입니다. 우연찮게도 10억 대출이 거기만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또 고급 빌라가 또 한 채가 있는데 아, 또 있어요? 거기서도 또 있는데 아직은 이게 공개가 안 돼서 이 LCT 관련해서는 2016년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로얄층에 매물이 나온 적이 없다. 매물이 나온 적이 없는데 두 사람이나 갑자기 아들, 딸한테 우연히 만나서 팔았다는 거 아니야. 미분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분양 난정은 없고 미계약분만 있었다고 합니다. 미계약분도 569 라인이 뒤쪽에 숨어 있거든요. 오션뷰가 아닌 그쪽에 미계약분이 발생한 것이지 분양권 다 이미 계약은 다 완료됐고 이제 준공허가 나가고 나서 입주할 때만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또 미분양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런 있어서 표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렇죠. 예. 미분양인데 500, 700 프리미엄을 왜 줘? 그냥 사무소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이 미분양이었다 이런 주장하잖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들한테 살 때도 당시 시세가 25, 6억 정도였고요. 프리미엄도 한 3억 정도였는데 1억으로 다운 계약서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아니면 편법 증여했던지. 예. 네. 편법 증여 같은 건 너무 짜잘하니까. 네. 너무 많아서. 네. 자, LCT 관련해서 큰 네. 덩어리 이러하고 이제 일광 일광 조연타운은 잘 안 타운인데 알려진 건데. 부동산 동아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5천 평에 이르는 땅을 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박 후보께서 어반루프라고 또 이상한 공약을 하셔가지고 또다시 집가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광 조연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인 조연 씨와 그 지인들이 그 일대의 땅들을 사들였더라. 네. 단체로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 요거 하나만 나와도 갑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만 나와도 기획부동산 아닌가 이러면서. 미등기 호화주택 4년간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는 신고돼 있는데 건물은 신고가 안 돼 있는데요. 건물이 4년간 등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별장이 아니냐. 15억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 재산 신고 누락은 제가 보기엔 당선무효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지금 고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등기는 까먹었다고 쳐요. 건물의 존재를 까먹을 수는 없잖아. 등기는 안 해도 재산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깜빡했다는 것으로 재산신고 안 한 걸 퉁치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렇죠. 내가 건물 있는 걸 어떻게 잊어버려. 사람들이 여기다 미술관을 지을 건데 미술관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처럼 설명했어요. 미술관은 없어요 지금. 관리동이라는 건 미술관이 있으면 미술관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아니야. 미술관에 이렇게 있으면 관리사무소 조그맣게 있으면 되잖아.
근데 호화 주택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가 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됐어요. 거기 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미술관을 짓는 동안 관리할 사무실을 짓거나 나중에 직원들 들어갈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을 고급주택을 하나 지어놓고 미술관은 없는데 이게 미술관을 위한 관리동이라고 설명하는데 기자들이 그냥 넘어가. 그다음 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게 주거용지라서 창고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사용 중인 이 건축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데. 네. 믿음기 호화 별장은 이 부인의 것이고요. 이 불법 건축물은 박형주 후보 본인의 것입니다. 이것도 집이야. 본인은 무주택자라고 주장했거든.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알고 봤더니 LCT에 지금 미등기한 주택에다가 그다음에 창고로 돼 있는 이런 걸 다 주택으로 안 치고 나는 무주택자라고 주장하고. 야, 그러니까 이 선거는 박형준의 재산 찾아주기 운동이에요, 지금. 100억대 부동산 자산가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해운대 이제 공공용지인데요. 현재 시대 100억에 육박하고 그 당시 재산 신고는 5억밖에 안 했다. 근저당은 또 7억에 설정돼 있어서 네.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금 100억 나가는 땅이에요. 그거를 파는 거는 이제 2004년 5억에 판 거죠. 금싸라기 땅이지. 이 땅은 그렇게 가격이 오를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땅인데 이 박형준 후보가 이걸 헐값 5억에 넘겨버려요. 이 왜 이렇게 싸게 팔았지? 근데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판 양반이 부인하고 땅을 같이 사고 있는 분이었네? 그럴듯하게 말하자면 동업자. 그러니까 땅을 헐값에 팔았는데 부인하고 동업자한테 엄청 헐값에 판 거야. 이상하잖아. 그다음 이제 쿠치나우인데요. 아, 요거 골 때리는 거예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동업자의 잠깐만요. 쿠치나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쿠치나우가 뭐냐? 국회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 식당이 박형준 후보 사무총장일 때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자,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네, 사무총장 시절에 이제 공모를 내는데요. 1차엔 유찰되고 2차도 유찰돼요. 근데 2차 유찰될 때 당시 사업계획서 보니까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업체가 있었는데 나가리 졌. 3차에서 이제 공고가 나는데 갑자기 사업자 등록증을 빼고요. 그냥 무자격으로 이 공고를 내거든요. 3차 때 쿠치나우가 제출했는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 그래서 열람을 했는데 정말 그 메뉴판 수준의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민망한 사업계획서여서 그래서 제출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은 유찰되고 두 번째는 괜찮은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유찰되고 세 번째 요건에 사업자 등록이 빠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니네 사업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니네 업력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업 계획도 보고 그래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 선정된 업체는 사업 등록증이 없어. 이런 사업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요건에서 빼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청할 때 넣었던 제안서가 아주 허접한 메뉴판 정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선정됐네?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선정됐는데 여기서부터 골 때려요. 인테리어를 해줘요. 국회 돈으로. 국회 돈으로. 국회 돈으로 사업자 등록도 없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괜찮아 니네가 해. 한 다음에 식당 인테리어는 국회가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이 있잖아요. 각종.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과금을 안 내. 업자들이 힘들어하는 임대료란 말이야. 임대료가 없어. 완전 땅 짓고 헤엄직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인테리어 해줄게. 너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돼. 이 사업 한 적 없어도 돼. 인테리어 우리가 다 해줄게. 임대료 내지 마. 전기세 내지 마. 수도세 내지 마. 아무것도 내지 마. 돈만 벌어서 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따로 내줘. 주차장도 따로 줘. 이런 역사는 국회 사무처 역사상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사무총장 부인의 동업자입니다. 부인의 동업자. 동업자의 딸. 부인하고 땅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증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근무했다는 서류도 없고, 식당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증명을 내지도 못하고 메뉴판만 냈더니 알았어, 괜찮아. 인테리어 해주고,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고, 주차장 따로만 해준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 이런 특혜가. 이태리 레스토랑입니다. 비싸요. 국회 식당은 대체로는 싸거든요. 직원들이나 국회를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조금 싸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 쿠치나후는 한강뷰예요.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전망을 갖춘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밥값이 비싸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전기료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빡친 거지. 임대료도 안 내고. 네. 근데 또 인테리어를 이 부인 화랑을 인테리어 한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 돈도 글로 들어갔어. 요거 한 건만 나와도 민주당 후보들은 끝장났어. 이미 목숨 한 8개쯤 날라갔어 지금. 그러면요. 감옥 가야 될 일이죠. 이거. 이거를 본인이 사무총장일 때 그래서 왜 이렇게 특혜를 많이 줬나 동업자를 좀 추적해 봤어요. 동업자가 소유한 건물의 1층에는 박형준 일가의 아들 카페가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딸의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네. 이 동업자 건물에는 박형준 일가의 자녀들이 가 있고 이 동업자에는 국회에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취재가 시작됐더니 카페를 폐업을 했어요. 폐업 신고하면 등기부등본을 못 대거든요, 저희가. 부인의 동업자하고 이 박형준 일가하고 무슨 금전적 거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 친구라고 하자고 그냥 친구라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딸한테 막 퍼준 거잖아. 자기 돈도 아닌데 친구 딸한테 들어오라고 해놓고 인테리어 국회 돈으로 지불하고 또 부인 회사를 인테리어 했던 업자한테 그걸 또 줘. 그리고 그 안에는 부인 화랑과 그 관계에 있던 작가들 그림을 걸어놔. 회관에도 사실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것도 이거 안 네, 나온 조사하고 건인데 조사하고 있는데 뭐냐면 너무 많아요. 국회에 그 미술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 미술품들은 원래는 기증 무료로 받거나. 기증을 받거나 그렇게 설치해 왔어요. 근데 박형준 사무총장이 온 이후로는 고가 임대로 바뀝니다. 네. 돈을 주고 임대하는 방식을 바꿔요. 이상하잖아. 네, 국회에 거는 것만으로도 작가의 명성이 올라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왕왕 자기 그림을 걸어달라고 국회에 기부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바뀌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돈 박형준 주고 건다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주고 고가에 과연 누가 연루되어 있을까? 또 있다는 거 아니야. 다음 시간에 해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계속 밝히겠습니다. 김영춘 후보가 이런 것 중에 하나만 했어도 100골이 진토됐거든요, 지금. 포탈 화면에 김영춘 후보의 가루가 막 흩날리고 있을 거거든? 안 다뤄. 박형준 이걸 보니까 오세훈은 양반이네요. 야, 이건 박형준은 저는 이렇게까지 모르고 그냥 신문에 가끔 나오는 정도만 그냥 알고 참 까도나면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흑막이 저도 이렇게까지 의혹이 많으면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던 거였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박형준 후보 아직도 다 못 밝혔어요. 너무 많아서. 박형준 후보를 네. 기뻐해야 돼요. 내 재산이 이렇게 많았다니. 응? 자, 진성준 의원님하고 장경태 의원님 무조건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조사하고 있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해야 네.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